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성훈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지정학 경쟁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국제 질서, 또 한반도 질서를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대북 정책, 제가 3세대 대북 정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정부 관료 또 전문가층 일반 국민들 모두 대북 정책 내지는 대북 전략이 소위 과거 탈냉전 시대에 있었던 화해 협력 정책에 익숙해 있습니다. 탈냉전 시대라고 하면은 1989년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구 공산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이제 냉전이 와야 됐죠. 이때부터 2016년 구체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를 저는 이 한 30여 년 남짓한 기간을 탈냉전 시대라고 보는데 이때의 대북 정책이 화해협력 정책이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서 장벽이 붕괴되면서 탈냉전 시대가 열렸을 때의 그때 시대 사조는 뭐였느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시대 사조에 익숙해 있습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이제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가 전 세상을 지배하는 소위 장밋빛 평화 만능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해 왔습니다. 30여 년 정도. 이때 기본 전제는 소련을 비롯한 중국을 포함해서 과거의 공산 국가들도 경제적으로 도와줘서 발전하면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되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에 나토의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데 준 멤버로 가입을 했죠. 또 98년도에 G8으로 가입해서 국제사회의 동반자가 됐고, 중국도 2001년도에 WTO에 가입시켜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이익 당사자, 혹은 G2 시대의 한 축,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 90년도에 소련하고 92년도에 그 당시 중공이죠. 과 수교해서 동북아 차원의 냉전 구도도 이제 해체가 됐던 겁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랬다는 건데,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당시 김일성이 상당히 크게 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남한과의 대화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도 소위 북방정책 하면서 과거 공산 국가들과 그 관계 개선하면서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아주 남북관계에 전적으로 매달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가 91년도 12월 달에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이 즈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를 거쳐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도 정립이 됩니다. 김영삼 정부에 와가지고 소위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확립이 되는 거죠. 이 3단계 통일 방안이 이제 교류협력 단계를 거쳐서 짧은 기간에 남북 연합 시기를 거쳐서 통일국가 수립으로 간다 하는 3단계인데 이 통일 방안이 화해협력 정책의 철학적 기반이자 정책적 토대였어요. 이거 역시 이 탈냉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가지고 북한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하면 핵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변해서 민주화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모두 같은 동반자로 보는 하나의 정권과 주민의 동일체 관점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체 관점을 갖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상대가 우리가 도와줘야 할 주민의 시각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는 또 위협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식자들이 남북관계의 소위 이중성 딜레마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쪽으로 보면 적인데 이쪽으로 보면 동반자고 이 딜레마에 항상 빠져 있었던 거죠. 이제 돌이켜보면은 이 화해협력 정책은 북한 경제발전, 비핵화, 정치민주화에 다 실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가 지원한 돈이 계산 나온 것만 103억 달러가 넘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북한 핵과 미사일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지금도 그 여파가 여전히 이어져 가지고 대북한 감상주의, 막연한 그 평화 만능주의,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근본 원인은 왜 우리가 이런 대북 정책이 화해협력 정책이 실패했느냐? 북한의 독재 체제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의 지원이 북한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고 오히려 독재 정권을 강화하고 한반도 패권 장악을 하는데 악용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준 꼴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국제 질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지정학 경쟁 시대 혹은 강대국 경쟁 시대라고 부르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중국, 중동에서는 이란이 서방 진영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면서 패권 장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EU를 포함한 서방 세계는 과거 탈냉전 시대에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공산당 일당 지배를 허용하는 중국식 개혁개방, 이게 오히려 독재를 강화하고 패권 장악하는데 악용되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그 각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과거 탈냉전 시대의 평화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지정학 경제 시대에 맞게 도전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이런 그 지정학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정학 경쟁 시대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 질서의 핵심은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체제와 그 상대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그 대척점에 있는 독재 체제의 충돌입니다. 범세계적인 충돌이고 한반도 차원의 충돌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홍콩 사태를 둘러싸고 미중이 충돌하는 거, 이거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미중 충돌, 이 지정학 경쟁의 핵심 두 강대국 미중 충돌의 하나의 증상이자 단면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은 충돌, 더 심각한 충돌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 이렇게 지금 세계 질서 판이 바뀌었는데 이거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탈냉전 시대의 그 장밋빛 햇볕이 비치던 여름 시절은 다 지나갔는데 그 시절에 있던 여름 옷 입고서 지금 칼바람 몰아치는 추위에 떨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 에? 탈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지정학 경쟁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시듯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나약해졌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북한의 핵이라는 정말 우리의 그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 앞에서도 지금 온갖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북 정책은 과거 탈냉전 시대의 화해협력 정책이 되어 있었죠. 그 이전에 냉전이 고착화되던 그 6.25 전쟁 이후의 시기에는 적대적인 그 대북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제 질서가 판이 바뀔 때마다 그 흐름을 타고 대북 정책도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과거 냉전 시대 군사적 대결 정책, 그걸 저는 1세대 대북 정책이라고 부르고, 그걸 떠나서 탈냉전 시대의 화해협력 정책, 그것이 2세대 대북 정책이었다면 이제 지정학 경쟁 시대는 이 시대에 걸맞는 우리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3세대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30년 비핵화 노력이 무산된 거 아닙니까? 이제 독재 정권과 협력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새 시대에 맞는 3세대 대북 정책은 북한의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이원화 대북 정책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과 주민을 하나의 동반자로 간주했던 화해협력 정책이 실패했다는 그 각성하에 이제 노동당 독재가 지정학 경쟁 시대에 더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여정의 입에서 나오는 온갖 악담, 상상도 못했던 이러한 악담이 저는 이 지정학 경쟁 시대에 핵을 가진 노동당의 갑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정권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구분해서 정권과 주민을 차별을 하는 이원화 정책을 통해서 과거 우리가 가졌던 남북관계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소위 이중성의 딜레마를 깨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당이 중국의 공산당처럼 우리의 지원을 독재 강화 그리고 한반도 패권 장악에 악용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희망을 했던 것처럼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도 북한에서 하자. 이것도 철진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3세대 대북정책은 지향점이 지금 북한 동포의 북한의 보통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등대로 삼습니다. 그게 우리의 좌표입니다.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압박해서 도발과 폭정을 하지 못하게 견제하고 억제하면서 우리 북한의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다각적으로 각종 지원을 해야 된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냉전시대 소련에 대한 봉쇄 정책과 유사하게 핵을 가진 북한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사회의 저변에 자유가 뿌리내려야만 독재를 종식시키고 그 힘을 받아서 우리 세대의 평화통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한선재단을 통해서 질문 주시고 제 연락처를 받아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흔쾌하게 응해서 여러분들과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